자,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란 얘기부터 바로 이어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저희가 금요일에 원래 소장님이 이렇게 매주 화요일에 오시는 건데 네. 금요일에 특집으로 저희가 하면서 갑작스럽게 그날 오전에 10시 정도였나요? 그랬죠. 예, 공습이 있었는데 그래요. 갑자기 어제까지는 조정을 받다가 오늘은 또 반등을 하는데 좀 찜찜한 반등이에요. 사실은 시장에서 볼 때는 지금 야간 선물도 지금 미국 쪽에서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데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점검이 예. 그래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것도 방송 준비하다가 그냥 전부 다 그냥 준비했던 거 다 밀어버리고 예. 그걸 살폈었는데 그 흐름을 다시 한번 해볼까? 이게 과연 시장이 하루 이틀 조정으로 끝낼 만한 이거 문제인가? 끝낼 만한 문제인가를 갖다가 이 사안의 흐름을 갖다가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판단해 보시죠. 그때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갖다가 습격하기까지는 저 뭐 폭살이라는 표현도 나오던데 딱 8일간에 걸친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27일 날 미군이 공격받았던 이후 29일 날 미군의 또 헤즈볼라 폭격 그리고 이틀 후에 주 이라크 미 대사관 지금 이란과 미국 간의 얘기인데 자꾸 무대는 이라크예요. 이란 옆에. 그러고 나서 사흘 후에 결국 이란이 아닌 이라크의 바그다드 공항에서 시리아에서 비행기 타고 온 솔레이마니 그 실세가 결국 사망했죠. 드론 공격으로 이렇게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여기서 그때 좌우지간 29일 날 저는 그 이 그린존 안에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 여기가 상당히 경계가 삼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미국 대사관에 시위대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까지 상황이 왔던가 참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하지 저는 이런 생각도 하는 겁니다. 예. 이라크나 미국 쪽이나 이란 쪽이나 할 것 없이 어떻게 잘 조율이 돼가지고 미국 대사관이 피격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핑계거리를 이미 제공을 조금 하지 않았나. 뭔가 이렇게 큰 어떤 시나리오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그 한 차에 이 주요 인사들이 같이 탔다는 것도 참 투자 원칙을 못 어긴 거죠. 계란을 한 방울이 담았던 거죠. 예. 이상합니다. 자, 그리고 그때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살펴봤던 그 트윗을 다시 복귀하는 겁니다. 예. 여기서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란은 이라크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피격을 당했는데 이란을 책임 있다. 이란을 공격하고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것은 경고가 아닌 위협이다까지 하고 나서 실제 비싼 대가가 현실화되는 데는 딱 사흘밖에 안 걸렸습니다. 네. 이거 12월 31일 날 올리고 1월 3일 날 그 사건이 벌어졌으니까요.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거 워닝 아니거든 위협이거든 하는 이 트윗을 갖다가 하메네이 지금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지만 실제 최고 지도자는 이 이슬람 최고 지도자이기도 한 하메네이죠. 재정일치 사회자. 네, 그러니까 여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까지 이렇게 인용을 해가면서 that guy라고 해서 도발합니다. 예. 뭐 US 프레지던트도 아니고 미스터 트럼프도 아니고 that guy 저 친구가 제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예. 우리 보고 책임 있다고 하는데 첫째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너는 무력해. 그다음 두 번째가 줄은 안 껐습니다만 이게 더 모욕적입니다. 만약 당신이 로지컬하다면 논리적이라면 그리고 나서 또 설명을 해놨어요. 사실 그렇진 않은데 논리적이진 않은데 그렇다면은 너는 차라리 봐야만 된다. 그동안 미국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저질렀던 범죄를 갖다가 보고 그리고 그래서 그러한 나라들이 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증오하게 된 그 죄를 갖다 봐야 된다. 자, 지나고 보니까 저는 이 생각도 듭니다. 이란에서 저렇게까지 올려가지고 트럼프가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줬는데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 좀 때려주지. 우리 좀 때려주지. 그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요. 여기입니다. 자, 이 군중들이 지금 그때 솔레이마니를 갖다가 이제 추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거리로 나온 겁니다. 이건 장례식도 아니고 예. 이렇게 나왔는데 장례식은 더 대단했죠. 어제 뭐 뉴스
방송들마다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테헤란 거리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온 건 처음이라는데 처음이었다 뭐 그런 얘기 있었죠. 이 사람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년 11월부터 시위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란 국민들 연료 보조금 삭감한다고. 자, 지금 이란의 상태는 경제 제재가 무섭기는 무서워요. 이란 환율, 리알화 환율이 지금 제재 이전 대비 3배 정도 올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환율이 1,000원 하다가 3,000원 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난리 난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이란 국민들의 반정부 시위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궁핍해진 상태에서 그랬던 것을 지금 이게 이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어제 하메네이가 뭐 눈물도 흘리고 하던데 예. 솔레이마니 장례식에서 뒤로 돌아서서 혼자 있을 때는 어떨까요? 살판 난 것 같아요. 참 이것이 이런 사안을 두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도 참 뭐 조심스럽기도 하고 충분히 비난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좀 현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까? 국민들을 위해서 살까? 국가를 위해서 살까? 대의 명분이죠. 또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현실은 나라가 망하고 네 나라가 잘 되는 대신에 니는 그러면 자리를 내놓든지 죽어야 된다는 거 하고 어느 거 선택할래? 그 대신 나라는 망하는데 니는 호요시 간다. 후자 아닐까요?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자 트럼프 대통령도 참 이 한 방으로 많은 걸 그랬죠. 예. 어제 이제 하원 의장 펠로시 의원이 이렇게 단상에 올라와서 하는 데서 저는 굉장히 그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을 봤습니다. 완전히 미국 의회라는 것이 이게 뭐 들러리가 돼버렸어요. 그죠? 그렇죠.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는 데 있어서 의회는 알지도 못했고 사후적으로 진짜 그냥 몰랐다는 표정인 것 같아요. 진짜 몰랐다는 표정이고 그리고 이제 뻘쭘해진 거예요. 그쵸. 그 지금 역할론이라는 것 탄핵하자 자체가. 탄핵하자 뭐 이러고 예. 하는 지금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기가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참 무섭긴 무섭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언론에서 먼저 이렇게 언급해도 못할 벵가지를 갖다가 먼저 끄집어냈었죠. 네. 엔티 벵가지. 네. 그 당시 2012년에 있었던 벵가지 사태. 여기가 수도 트리폴리, 여기는 2대 도시 벵가지. 벵가지. 여기는 영사관이 있었는데 예. 여기에 그때 뭐 수잔 라이스 주 유엔 대사가 시위대에서 촉발된 우발적 사건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부터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참 오바마 임기 첫째 임기 거의 끝 무렵이었어요. 예. 그때 이게 이 얘기가 나왔으니 얼마나 벌써 스텝 꼬이는 발언입니까? 그게 우발적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굉장히 계획적으로 조직된 무장 세력들이 들어와서 이 꼴을 만들었는데 예. 대사가 죽었는데 예. 그리고 국무부 직원이 한 3명 죽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고 우리가 또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후 지금까지의 모든 정책을 한마디로 압축하자면은 무조건 오바마 반대입니다. 그렇죠. 그죠? 오바마가 내세울 수 있는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오바마 케어를 뒤집었고요. 외교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치적은 이란과 핵 합의를 했다는 것인데 트럼프 우리가 빠질 거야. 우리는 먼저 빠질 거야. 이렇게 돼버렸죠. 그러면서 이란에 대해서 제재 가하기 시작했죠. 경제적으로는 오바마하고 아베가 굉장히 공을 기울였던 환태평양 TPP 예. 그 부분에서도 탈퇴해버리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왔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뒤끝, 이 트럼프의 뒤끝, 오바마에 대한 뒤끝이 계속해서 트럼프 집권 시대의 모든 정책에서 오바마에 대한 뒤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인데 그때 자기한테 대드는 사람은 세력은 무조건 즉각적으로 제거한다. 즉각적으로 트위터를 통해서 그야말로 꼬작꼬작 씹던 트럼프였지만 이렇게까지 도발하는 솔레이마니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상 공개적인 발언이나 트위터에서 솔레이마니를 갖다가 반박하는 모습은 못 봤는데 무섭네요. 그냥 죽여버렸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지금 이제 현재
알려진 바로는 미국의 군사적 시설에 대해서 공격이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저는 앞서 그 논리대로 이란의 정치 지도자들이 뭐 이스라엘을 갖다가 미사일 공격을 한다든지 진짜 미국 본토에서 어떤 테러를 감행한다든지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도발은 저는 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리스키한 일이니까요. 서로 간에 안 좋죠. 그러나 워낙에 이 이슬람 쪽에서 적어도 90% 이상은 정말 순진한 자기들이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들어왔던 그 경전 소리 그리고 나서부터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옛날 유교 사회나 뭐나 할 것 없이 지금 유교 사회를 벗어났음에도 우리 한국인들의 뼛속에는 유교적인 DNA가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굉장히 매 하루 3시간 기도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하는 것이 이슬람임에도 불구하고 극소수 그 극단주의자들 예. 이 세력들은 아닌 말로 가미가제보다 더 무서운 말 안 통하는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라서 이란 최고 지도자층에서 원치 않는 어떤 도발이나 우발적 사건은 계속해서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로하니 대통령도 했던 말은 그겁니다. 이 harsh revenge라는 표현 그것이 결국 수년간에 걸쳐서 어디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모를 것이다 했는데 자, 여기다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벵가지만을 갖다가 언급하는 걸로는 뭐 했는지 이 얘기까지 합니다. 52곳을 갖다가 우리는 때릴 준비가 돼 있다. 그 앞에 이 얘기죠. 다시 한번 워닝을 보내는데 이란이 한 번 더 미국인이나 미국의 자산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면은 우리는 52곳에 대해서 딱 정해놨다. 왜 52라는 숫자가 나올까? 그러니까. 괄로 열고 설명해 주는 거 보세요. 이거 수년 전에 한참 전에 있었던 호스티지, 자 이란 대사관 인질 사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1979년에 있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 당시에 팔레비 왕조가 무너졌던 79년 그 이슬람 혁명. 아직도 혹자들은 호메니인 줄 아는데 하메네이고요. 호메니는 89년에 죽었습니다. 그 당시 호메니가 아직 살아있으면 거의 뭐 150세 정도 될 텐데. 자, 그렇게 됐을 때 그 팔레비 왕조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결국 팔레비 왕조를 지탱해주고 뒤에서 든든한 뒷배가 되어줬던 미국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던 것이 이란 대사관을 갖다가 들어가서 그 52명의 인질을 붙들고 444일간 이어졌던 그 사건.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지만 또 지미 카터 대통령에 대한 어떤 무능 이미지를 갖다가 덧입히면서 2명밖에 안 되는 그 재선에 실패한 카터가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은 벵가지에 이어서 이것까지도 떠올리게 합니다. 다른 데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거는 또 미국 현지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 역사 얼마 됩니까? 사실 딴 데 비해서. 짧죠. 제일 창피한 거 2개 얘기해보라 하면은 미국 역사에서 베트남전과 더불어 이걸 갖다 아직도 입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444일간 동안에 그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이 그 인질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내지를 못하고 질질 끌려가면서 맨날 협상이니 뭐니 해서 그 세월을 보내고 했던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고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시장은 의외로 강하죠. 그렇죠. 시장은 의외로 강합니다. 의외로 강한데 그 부분은 과연 이제 이란에 대한 그것도 있겠지만 뒷부분에서 한번 살펴보시겠지만 시장마다의 또 약간의 수급이나 기술적 논리가 또 약간은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유가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유가가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되면은 뭐 국제 유가가 수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급등을 하잖아요. 네.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네. 당연히 뭐 엄청나게 올랐었고요. 오늘 좀 잠잠하면서 좀 조정 양상이 바로 잦아드는 모습인데 유가는 어떻게 봐야 돼요? 네. 그러니 이제 제일 큰 것은 지역이 지역이다 보니까 예. 제일 먼저 시장 측면에서는 유가가 제일 걱정이 됐던 겁니다. 그렇죠. 중동이니까요. 그때 지난 주말 사이에 CNBC는 온통 이 기사였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이 사태 자체가 에스컬레이션 돼가기를 위험하게 돼가고 있고 예.
미국 대사관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다 떠나라 이라크를 안전을 보장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유가가 급등했다는 얘기와 더불어 한 80불도 갈 수 있다 하는 이런 식의 기사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예. 자, 우선 브렌트유 어제까지의 흐름입니다. 어제까지의 흐름인데 작년 9월에 있었던 예멘 쪽인지 이란 쪽에서 왔는지도 불분명하지만 그때도 드론 공격이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우디 최대의 정유 시설이 피격당했다. 그때 잘못하면 한 3, 4주 걸리고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른다. 완전히 복원하는데 유가가 100불 갈지도 모른다. 그때 겨우 이제 70불 올라서고 이랬을 때 100불 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하루짜리였습니다. 그랬던 배경이 있죠. 그렇죠. 그날 바로 미국이 우리 전략 비축유 방출할게 해가지고 완전히 시장을 초동 진압해버렸어요. 예. 그 뉴스에 아람코가 당했다 하는 소리에 유가 쪽으로 롱배팅하는 세력들 갖다 전부 손절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 피격 이전보다도 더 떨어지는 유가가 됐는데 예. 그 이후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히 왔다가 이번에 이 사태로 지금 뻘떡 뛰었고 그리고 어제도 조금 더 오르긴 했습니다만 조금 윗꼬리가 달리죠. 예. 종가는 시가보다 또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이때처럼 무슨 뭐 전략 비축유 방출 의사를 갖다가 내비치고 있지는 않아요. 블룸버그 같은 데 기사를 보면은 또 당연히 물을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는 그렇게 전략 비축유를 적극 방출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 없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80불이라는 그 배경은 이거예요. 브렌트유를 갖다 월간 차트로 보시면 이 이동 평균선 120개월 1년이 12달이니까 120개월 10년 평균치가 지금 80불인 겁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여기 아니냐 하는 건데 지금 딴 것보다도 이 시장에서는 적어도 이 우하향하고 있는 선까지는 한번 들이대보자는 시도가 나올 수 있는 80불까지. 재료들이죠. 예. 네, 그런 상황으로 지금 유가는 그렇게 이제 유가가 여기서 진짜 80불을 가버린다면은 이거는 조금 물가를 갖다 자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관심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참 시장 급해요. 야, 이란 사태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연준 금리 좀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소리가 나와요. 지금 우리 정덕현 그도 웃으셨지만 아빠 나 저기 약간 저기 감기 기운 몸살 기운이 있어야 했지만 야, 저 아산병원이나 서울대병원에 입원 시키자 이런 분위기죠. 그냥 약간 이렇게 어디 넘어져서 코피가 났는데 MRI 찍어 이거. 참 시장이 거기까지 가네요. 그러니까 엄살을 많이 부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이것도 굉장히 좀 길게 가잖아요. 한번 나타나면. 네. 근데 요즘 시장은 정말 이게 뭐 하루는 안전자산, 하루는 뭐 갑자기 비안전자산 얘기 나오는 게 금값이 급격하게 오르다가 또 약간 꺾이는 것 같기도 하고 금값은 어떻게 봐야 돼요? 어제 꺾였죠. 네, 어제 꺾였는데 어제 다우가 200포인트 넘는 낙폭을 갖다가 그냥 말아 올렸어요. 다 말아 올리고 장 뭐 거의 마지막 1시간 동안에 플러스 60몇 포인트로 끝낼 정도의 그 흐름에서 금도 이제 약간 이렇게 눌리면서 끝났죠. 예. 근데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이란이 별 문제 없을 거야라는 판단보다는 시장마다의 조금의 어떤 포지션 상황, 수급 상황, 기술적 요인들이 다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금은 지금 최근에 얼마나 급하게 올랐습니까? 급하게 오르다가 어제 윗꼬리 달리는 거 보세요. 예. 물론 전일 대비 상승이에요. 근데 고점에서 많이 이제 털었다는 얘기고 거래량도 빨딱 일어섰다는 얘기는 많이 털어내기도 하고 이 와중에 또 금을 사겠다고 덤비는 세력도 많았다는 있죠. 얘기죠. RSI 보시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지금 80을 올랐어요. 와. 보통 보통 71원 가지만 이 80까지 오는 경우는 잘 없는데 예. 자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을 한번 보시죠. 큰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2011년 고점, 예? 적어도 1920 온스당 1920불 어라운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졌던 거에 이제 돌기 시작했는데 이 61.8%라는 레벨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 레벨이란 말이죠. 그러니 여기 와서는 이런 일간 차트의 기울기에다가 어제 갭까지 나와갖고 쭉 올라가줬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털고 싶은 생각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아까 좀 전에 우리 김민수 대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중기적 조정 이후에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얘기고 어제 존 크레이머가 그런 얘기를 했네요. 저기 CNBC 나와가지고
endless buying for gold. 만약에 금을 향해서 끝없는 매수, 뭐 밀리면 사겠다, 조금 그거 하면 사겠다 이런 식의 한다는 것은 endless buying은 이게 뭘 시그널을 줄 수 있는가 하면은 진정한 공포가 스탁 마켓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조정을 좀 어느 정도 받다가 그 조정이 짧게 끝난다거나 해서 또 강하게 금으로 금값이 치솟는 상황이라면은 주식 시장은 좀 조심해라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그림도 글로벌 모니터에서 가져왔는데요. 지금 이제 금 헤지 펀드들이 금과 관련해서 선물 시장에서 포지션을 이만큼 26만 3천 개나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좀 금 얘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저까지 작년 말부터는 살살 금 좀 사요, 금 좀 사요. 괜찮아 보인다고. 네, 근데 그때 샀으면 괜찮았어요. 그때 샀으면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지금 금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달러가 약세갈 거니까 금 사세요. 아니면은 시장이 어수선해지니까 장이 증시가 잘못하면 크게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 금 사세요. 인플레가 살아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금 사세요. 뭐 이러나 저러나 결론은 기승전 금 사세요. 뭐 이런 어떤 분위기가 몇 달간 있었던 것이 지금 이렇게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이렇게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막히는 거를 금이 다 왔다라고 판단하지는 말자가 저의 핵심 그겁니다. 어느 정도 그동안 힘차게 왔던 거에 대한 좀 차익 실현 내지는 조정일 가능성은 있으나 이러다가 어디서 아닌 게 아니라 벌써 케냐에서 무슨 미군이 몇 명 죽어나가는 소식이 들리고 하는데 어디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로하니 이란 대통령 말 맞다나 수년에 걸쳐서 어디서 어떤 식으로 보복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때마다 금은 또 위를 갖다가 트라이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증시 짧게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우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강하게 또 치고 올라왔는데 뭐 선물 쪽 보니까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애매해요. 이거 어떻게 봐야 애매합니다. 되는지. 예.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 끝부분 보시면은 오른쪽 끝부분 보시면은 이 이격도가 벌어진 것은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MACD, RSI 할 것 없이 여전히 다이버전스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이란 쪽에서 중동 쪽에서 특별한 악재가 더 안 나와도 조정을 조금 받는 거는 얼마든지. 아직까지도 이 와중에 1%짜리 하락 없었습니다. 솔레이마니가 죽었네 어쩌나 하는데도 1% 하락이 없었어요. 대단하죠. 물론 약간 어제 이제 이래저래 독일 쪽에서 나온 그리고 미국 쪽에서의 이런저런 지표들도 좋았다는 것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죠. 우리 코스피 이렇게 보입니다. 21선이 탄탄하네요. 21선이 아직까지 우상향으로 탄탄하니까 5일선하고 21선이 마주친 여기에서 야 아깝다. 그냥 우리하고 별 상관없어 보이는 저 이란 얘기 가지고 왜 우리하고 이 상관이 없어. 저 위쪽에서는 좀 목덜미가 서늘할 텐데 아 그럼 우리하고도 상관이 있나? 뭐 어쨌거나 이란 때문에 우리가 던져야 돼? 하는 세력과 여기서 조금 자신 없어 하는 세력이 5일선과 21선이 우하향하는 5일선과 우상향하는 21선이 지금 부딪히면서 여기서 2170 근처에서 우리 또 코스닥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666을 두고 다투는 뭐 그런 정도의 장입니다. 재밌어요. 매번 2175 정도고 여긴 666, 73, 75 정도고 666에서 어떻게 이렇게 매번 이렇게 전쟁 아닌 전쟁이 보이지 않는 이 머니 게임 펼쳐지는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환율에서 1140, 50 구간 같아요. 계속해서 밀리지 않고 버텨주는 그 구간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에 또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